지난 시간까지는 스마트 메이커에서 앱 프로그램을 만들 때 아무런 코딩 작업 없이 순수한 그래픽 도구만으로 작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아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또 아톰명을 활용한 연산 방법 등에 대해서도 알아보았죠. 이번 강좌에서는 아톰의 스타일 속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일 속성은 각 아톰이 앱 프로그램 내부에서 실제로 표현되는 형식이나 작동 방식 등을 섬세하게 제어 및 조정할 수 있게 해주는 기능입니다. 각 아톰은 각기 목적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스타일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스타일 속성을 지정하는 방식, 대상 아톰을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을 클릭하면 메뉴가 나타나는데 이때 스타일 속성 메뉴를 선택합니다. 그러면 스타일 속성 설정 창이 뜨게 되는데 이때 필요한 속성을 마우스로 클릭하거나 입력하는 방식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모든 아톰의 스타일 속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아톰의 종류와 각 속성의 유형이 워낙 많아서 이 강좌에서는 비교적 사용 빈도가 높은 아톰들의 스타일 속성을 중심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디자인 도구 그룹 아톰들의 스타일 속성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디자인 도구 아톰의 주기능은 프로그램 상에 서식을 그려넣거나 인터페이스 화면을 꾸미는 기능을 담당한다고 지난 시간에 설명했었죠. 그럼 이 아톰들 중 사각형 그리기, 타원 그리기, 둥근 사각형 그리기 아톰을 각각 일정한 크기로 그려봅시다. 그리고 단축키 F2를 눌러서 각각 숫자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스타일 속성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디자인 도구 아톰군의 스타일 속성은 항목 속성과 보이기 속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선 항목 속성을 직접 지정해 보면서 어떤 기능들이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도형에는 콤마 삽입을 지정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도형에는 0 표시 안함을, 마지막 도형에는 소수 자릿수를 3자리까지만 표시될 수 있도록 설정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저작 도구 상단의 실행 버튼을 통해 실행 모드로 전환해 보면 각각 지정된 속성에 따라 보여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편집 모드로 전환해서 이번에는 보이기 속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화면 감춤 기능은 실행 모드에서 프로그램 화면상에 해당 아톰이 보여지지 않게 하는 기능입니다. 첫 번째 도형에 이 속성을 지정해보고 두 번째 아톰은 선택 표시를 지정해줍니다. 선택 표시는 실행 모드에서 단축키 F9을 누르게 되면 보이거나 감추기 모드로 전환을 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도형에는 취소선을 선택해봅시다. 취소선은 중간에 가로로 하나의 줄이 표시되어 일반적으로 회계 처리 등에서 사용되는 기능입니다. 그럼 다시 실행 모드로 전환해서 방금 적용한 속성들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화면 감춤을 지정한 도형은 실행 모드에서는 보이지 않고 선택 표시를 지정한 아톰은 F9 키를 누르면 사라졌다. 다시 키를 누르면 보여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아톰의 취소선 삽입까지 정상적으로 적용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그림 삽입 아톰의 스타일 속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림 설정은 저장되어 있는 이미지 파일을 불러올 수 있는 기능입니다. 그럼 이미지를 하나 지정해 보겠습니다. 아톰의 크기에 맞게 이미지가 적용됩니다. 그리고 그림 효과 부분의 그림 정렬, 그림 표시, 그림 회전, 그림 대칭 등 각각 속성들을 적용해서 더욱 섬세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럼 디자인 도구 아톰군에서 마지막으로 탭뷰의 스타일 속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탭뷰 아톰을 선택해서 일정한 크기로 그리면 하단의 탭 1, 탭 2라는 탭 항목과 총 2가지의 뷰 화면이 구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탭뷰 아톰은 앱 프로그램에서 처리할 관리 항목들이 많거나 서로 다른 속성의 항목들끼리 분류하여 구분된 화면으로 표현하고자 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탭뷰 아톰에서 마우스 오른쪽을 클릭하고 스타일 속성 메뉴를 선택합니다. 그럼 항목 설정과 위치 지정, 그리고 크기 지정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항목 설정에는 탭 제목을 입력할 수 있는 란이 있습니다. 탭 위를 클릭하여 탭 제목을 가형으로 입력하고 변경 버튼을 누르면 간단하게 변경되었습니다. 그럼 동일한 방법으로 탭 2는 나형으로 변경해보고 이번엔 다형을 입력하고 추가 버튼을 눌러 다형 탭을 추가해 보겠습니다. 그럼 총 3개의 화면으로 변경되어 구성된 것이 보이시죠?
이렇게 스타일 속성의 항목 설정 메뉴를 통해 구현하고자 하는 화면 뷰의 수와 명칭을 지정해 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위치 지정과 크기 지정은 탭의 위치와 크기를 설정할 수 있는 속성입니다. 기본적으로 탭의 위치가 아래쪽으로 지정되어 있지만 필요에 따라 위쪽, 왼쪽, 오른쪽으로 변경할 수 있고 첫 번째 탭이 시작하는 위치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탭의 너비와 높이도 일일이 컨트롤할 수 있는 속성들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디자인 도구 그룹 아톰들의 스타일 속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지금부터는 데이터 입력 도구 그룹 아톰들의 스타일 속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데이터 입력 도구 그룹의 아톰들은 문자나 숫자, 이미지, 음성 등의 데이터를 입력하거나 표시해주는 도구들이므로 가장 자주 사용되는 아톰들입니다. 그럼 순서대로 각각의 아톰들의 스타일 속성에 대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아톰들의 스타일 속성 2라는 제목으로 미리 화면을 구성해 보았습니다. 데이터 입력란에서 마우스 오른쪽을 클릭하고 스타일 속성 메뉴를 클릭하면 입력 속성, 화면 속성, 보이기 속성, 입력값 속성 총 4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입력 속성은 데이터 입력란의 다양한 입력 방식을 설정할 수 있는 속성들입니다. 한글 입력은 선택한 아톰에 사용자가 데이터를 입력할 때 한글 전용 입력 모드로 변경해주는 속성입니다. 한글 입력을 선택하면 숫자, 영문과 관련된 속성들이 비활성화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실행 모드로 전환해서 이 속성이 어떤 기능을 하는지 살펴보면 실제로 앱에 데이터를 입력하기 위해 커서가 해당 항목으로 이동하면 기본적으로 한글 데이터를 입력하는 모드로 전환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숫자 입력 속성을 지정하면 대화창 하단의 숫자 속성과 소수점 속성, 그리고 범위 속성 항목이 추가로 나타나게 됩니다. 우선 0 표시한함 속성은 데이터 값이 0일 때 화면상에 아무것도 표시되지 않지만 실제 데이터베이스에는 0으로 저장되게 해주는 속성입니다. 그리고 콤마 삽입은 숫자 3자리마다 콤마를 자동으로 표시해주는 속성입니다. 이 속성을 지정해 놓고 실제 숫자를 입력해 볼까요? 입력과 동시에 콤마가 자동으로 표시가 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수형 기본값 없음 속성은 예를 들면 0의 실수형인 0.00과 같은 값을 표시하지 않도록 설정하는 속성입니다. 그리고 입력과 출력하고자 하는 소수 이하의 자릿수를 설정하거나 자동으로 반올림, 내림, 올림 기능도 속성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범위 속성은 데이터의 자료 형태가 정수형과 실수형일 때 최소값과 최대값을 직접 지정하여 범위 밖의 숫자는 저장되거나 처리되지 않도록 지정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그럼 입력 속성으로 돌아가서 영문 소문자와 영문 대문자 속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속성을 설정하면 지정된 형태의 문자로만 입력이 되는 기능입니다. 그 다음으로 암호 입력 속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로그인할 때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란에 입력을 하면 별표로 표시됩니다. 입력하는 과정에서 그 내용이 외부에 노출되지 않게 암호화해서 입력하는 속성입니다. 그럼 클릭하여 선택하고 실행 모드로 전환하여 실제 데이터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영문 전용 속성은 이 저작 솔루션에서는 기능이 보여지지 않지만 iOS 운영체제의 스마트폰인 아이폰이나 아이패드에서 바로 영문 키보드가 나타날 수 있게 설정할 수 있는 속성입니다. 이렇게 해서 데이터 입력란 아톰이 제공하는 입력 속성에 대해 알아보았고 실제 그 기능들도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럼 데이터를 더욱 편리하게 입력할 수 있는 화면 속성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자동 크기 속성은 실행 모드에서 데이터 입력란의 크기를 설정된 글꼴의 크기에 따라 자동으로 조절해주는 속성입니다. 이 속성을 선택해보고 상단의 공통 편집 도구를 활용하여 글자의 크기를 조절해 보겠습니다. 글자의 크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입력란의 크기가 자동으로 확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읽기 전용 속성은 사용자가 데이터를 입력 혹은 수정할 수 없도록 지정할 때, 즉 글자 그대로 읽기 전용으로 구현하고자 할 때 선택할 수 있는 속성입니다. 현재 입력된 데이터를 수정하거나
새로운 데이터를 입력할 수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 탭 이동은 설정된 길이만큼 데이터가 입력되면 자동으로 다음 항목으로 이동되는 기능을 구현할 수 있는 속성입니다. 그럼 이 속성을 지정해보고 실제로 어떻게 동작하는지 보겠습니다. 그리고 데이터의 길이가 긴 경우 여러 줄에 걸쳐서 입력이 가능하고 엔터키로 줄 바꿈이 가능하게 해주는 다중 라인 속성을 체크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입력란 크기에 맞춰 자동 줄 바꿈 기능과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엔터키로 수동적으로 줄을 바꿀 수 있습니다. 화면 속성의 마지막 항목인 아톰명 표시는 선택된 아톰의 데이터가 입력되지 않을 경우 아톰명이 보여지게 하는 기능입니다. 실행 모드로 전환하기 전에 아톰명은 상단 입력란에서 간단하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럼 아톰명 보여주기로 입력한 후 실행 모드로 전환하면 데이터를 아직 입력하지 않을 경우 아톰명이 회색 톤으로 표시되며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속성은 사용자들이 각각의 입력 항목에 어떤 데이터를 넣어야 하는지 정확한 정보를 입력할 수 있도록 안내해주는 역할을 할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선택한 아톰에 대해 화면 표시 여부를 설정할 수 있는 보이기 속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보이기 속성 항목은 총 5가지 속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화면 감춤, 선택 표시, 취소선 속성은 앞서 디자인 도구 그룹의 아톰들과 동일하므로 이번에는 비활성화 속성과 도움말 속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비활성화 속성은 실행 시 데이터가 표시되기는 하지만 이 속성이 지정된 입력란으로는 커서가 이동할 수 없어서 편집도 할 수 없습니다. 앞서 함께 살펴보았던 읽기 전용 속성과 비슷하나 조금 다른 기능입니다. 이처럼 읽기 전용에는 데이터의 추가와 수정이 안 되지만 커서는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활성화 속성을 지정한 입력란에는 입력란 색상도 다르게 표시되고 있고 데이터의 수정과 변경은 물론 불가능한 것과 동시에 커서가 전혀 작동되지 않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도움말 속성은 실행 모드로 전환해서 해당 입력란으로 커서가 옮겨지면 이 항목에 대한 처리 요령이나 주의사항 등과 같은 메시지를 입력할 수 있는 란입니다. 도움말 입력란에 해당 아톰과 관련한 메시지를 입력하면 저작 솔루션과 앱 제품 하단에 해당 문구가 나타나게 되어 사용자에게 세부적인 처리 기준이나 방법 등을 알려주는 헬프 기능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데이터 입력란 스타일 속성의 마지막 파트인 입력값 속성에 대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기본값은 실행 모드에서 데이터 입력란에 자동으로 채워질 값을 지정하는 속성입니다. 사전에 기본값으로 지정할 수 있는 값들이 콤보 박스로 구성되어 있고 선택해서 필요한 값을 지정해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용자 기호로 설정하면 로그인할 때 사용했던 사용자 아이디가 보여지고 이 값을 지정하면 년월일 형태로 날짜가 채워지게 됩니다. 추가적으로 사전에 제공된 기본값 외에 사용자가 직접 입력하고자 하는 경우 큰 따옴표 안에 입력할 수 있습니다. 접두어는 자료 형태가 문자형인 경우 사용할 수 있는 속성으로 앱 프로그램 화면의 입력란에서는 보이지 않지만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될 때 사용자가 입력한 데이터 값 앞에 접두어로 지정한 내용이 더하여 저장되게 하는 속성입니다. 일반적으로 기업에서 수많은 데이터 테이블을 구성하고 테이블과 테이블을 연결하는 조인 작업을 할 때는 명확하게 데이터를 확인하거나 구분하기 위해서 접두어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화면상에서는 방금 설정한 접두어가 보여지지 않지만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데이터를 확인해 보면 접두어가 자동으로 입력된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동적 속성은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웹사이트, 위치 정보 등과 같이 특정한 성격을 갖는 데이터들과 연관해서 일상적으로 자주 사용되는 기능을 쉽게 구현할 수 있게 해주는 속성입니다. 동적 속성은 다양한 형태의 항목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중에 전화번호를 선택한 후 실행 모드로 전환하여 전화번호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를 저작 솔루션 상에서는 더블 클릭을 그리고 실제 스마트폰에서는 길게 터치를 하면 해당 번호로 전화를 걸 수 있도록 작동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동일한 법으로 주소를 입력했을 때는 해당 주소의 지도를 본다거나
해당 이메일 주소로 이메일을 보낸 것과 같은 기능들을 아주 쉽고 빠르게 구현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데이터 입력란의 스타일 속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이어서 그 밖의 데이터 입력 도구 그룹 아톰들의 스타일 속성과 데이터 조회 도구 그룹의 스타일 속성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입력 도구 그룹 아톰들의 스타일 속성에 대해 하나하나 살펴볼 수 있도록 미리 폼을 그려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동영상을 보면서 학습하는 동시에 실제로 아톰을 그려가면서 따라하면 훨씬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살펴볼 아톰은 날짜 입력란입니다. 날짜 입력란 아톰에서 마우스 오른쪽을 클릭하여 스타일 속성을 열어보면 처리 유형, 항목 속성, 유효성 검사, 기타 속성, 보이기 속성 항목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처리 유형은 기본적으로 날짜 입력란으로 체크되어 있어 날짜를 쉽고 직관적으로 입력할 수 있는 기능이 제공됩니다. 그리고 항목 속성의 표시 형식 속성에는 다양한 형태로 날짜를 표기할 수 있도록 사전에 많은 타입들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형식을 지정해주기만 하면 표시 형식을 간단하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시간 입력란 항목을 체크하여 이 아톰을 통해 날짜뿐만 아니라 시간을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체크를 하면 항목 속성의 표시 형식이 시간에 대한 형식으로 변경됩니다. 이렇게 지정을 하면 현재 시간이 지정된 표시 형식에 따라 나타나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입력된 값이 설정한 범위 내로 유효한지 여부를 체크할 수 있는 유효성 검사 속성입니다. 이 속성은 처리 유형이 날짜 입력란으로 선택된 경우에만 활성화되는데 우선 날짜를 직접 입력하거나 달력 기능을 활용하여 선택 입력할 수 있습니다. 임의로 2017년 08월 20일부터 8월 25일까지 범위를 정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도움말 입력란에 이 범위를 벗어났을 경우 안내 문구나 메시지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행 모드로 전환해서 데이트 피커 기능을 통해 날짜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범위를 벗어난 날짜를 입력하게 되면 도움말로 입력했던 메시지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범위 내에 날짜를 입력할 경우 아무런 메시지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기타 속성과 보이기 속성 등에 대한 항목들은 앞서 강좌에서 살펴보았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날짜 입력란의 스타일 속성에 대해 모두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은 이미지 입력란, 아톰의 스타일 속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혹시 디자인 도구의 그림 삽입 아톰과 혼동이 되진 않으신가요? 그림 삽입 아톰은 프로그램 화면상에 고정된 그림을 삽입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반면 이미지 입력란은 카메라로 촬영한 사진이나 이미지 데이터를 저장하거나 불러와서 표시하는 것과 같은 기능을 담당합니다. 이미지 입력란 스타일 속성 창에서 입력 속성을 보면 카메라, 파일, 서명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실제 모바일 기기에서 이 모든 기능을 사용해서 이미지 형태의 데이터를 입력할 수 있지만 해당 앱에서 주로 사용하고자 하는 형태를 설정해주면 좋습니다. 이 중 카메라는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사용해서 사용자가 직접 사진을 찍어서 데이터를 입력할 수 있는 기능이고 파일은 스마트폰에 저장되어 있는 이미지 파일을 불러와서 입력하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서명은 실제로 사용자가 서명을 한 경우 그 이미지를 파일로 저장해주는 기능입니다. 그 다음은 음성정보 처리란 아톰의 스타일 속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아톰을 프로그램 모듈에 추가하여 구성하게 되면 스마트폰에 내장된 마이크 기능을 활용하여 녹음할 수 있고 그런 음성 파일을 불러와서 출력하는 기능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이때 스타일 속성을 통해 녹음의 품질을 컨트롤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함께 살펴볼 아톰은 콤보박스 아톰입니다. 앞서의 강좌에서 팝업 묶기와 콤보박스 아톰은 미리 설정된 데이터들을 선택해서 입력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중 콤보박스 아톰은 데이터를 리스트 형태로 보여주어 사용자가 선택해서 입력할 수 있는 선택형 입력란입니다. 스타일 속성을 보면 데이터 원천 항목과 속성 설정, 보이기 속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데이터 원천은 데이터를 어디에서 가지고 오는지에 따라 DB 데이터와 자체 정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DB 데이터는 기존의 사용자가 생성한 데이터베이스의 테이블명과 필드명을 지정하여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함께 실습했던 나의 맛집 등록 프로그램을 만들면서
함께 생성했던 테이블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빌드를 선택해서 추가합니다. 그리고 실행 모드로 전환하면 해당 테이블, 빌드 내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가 콤보 박스의 리스트로 나타나게 됩니다. 추가적으로 동일한 테이블에 메뉴 빌드를 하나 더 추가하고 기존에 추가된 상호명 필드는 속성창 우측의 종류 속성에서 콤보 박스 제외를 지정하여 변경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실행 모드로 전환해서 확인해 보면 지정해준 필드는 두 가지이지만 상호명 필드에 저장된 데이터는 콤보 박스에 표시되지 않고 메뉴 필드를 리스트로 보고 선택하여 입력할 수 있게 구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데이터 원천을 자체 정의로 선택하여 콤보 박스 내에 보여질 리스트를 직접 만들어 보겠습니다. 표시 데이터 입력란은 예를 들어 C팀으로 입력을 하고 추가 버튼을 눌러 구성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방법으로 B팀, A팀까지 입력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실행 모드로 전환하면 직접 입력한 데이터가 콤보 박스에 표시됩니다. 다음으로 콤보 박스의 아톰 스타일 속성의 속성 설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항목 정렬은 기본으로 체크되어 있는 속성인데 방금 자체 정의로 데이터를 알파벳 순이 아닌 역순으로 입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으로 알파벳 순, 한글로 입력했을 때는 가나다 순, 즉 오름차순으로 표시되는 속성입니다. 그럼 이 속성을 해제하고 다시 실행 모드로 전환하여 확인해보면 입력해준 그대로 정렬 없이 데이터가 나타납니다. 다음으로 기본값 없음 속성을 체크하고 메시지를 직접 입력하여 어떤 속성을 갖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기본값 없음 속성을 체크하지 않거나 아무것도 입력하지 않았을 때는 자동적으로 가장 상단에 있는 데이터가 기본값으로 지정되지만 기본값 없음 속성을 체크하고 사용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선택하세요와 같은 문구를 입력하여 선택할 수 있도록 메시지를 표현하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라디오 버튼의 스타일 속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라디오 버튼은 특정한 분류 기준에 따라 분류된 데이터를 그룹으로 묶고 데이터 중 하나를 필수적으로 선택하는 형태의 입력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남자와 여자, 기혼과 미혼 등과 같이 하나는 의무적으로 선택해야 할 때 또는 선택할 수밖에 없는 분류 조건일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전에 아톰을 일정한 크기로 그려주고 복사하여 총 3개의 라디오 버튼으로 구성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각각 아톰에 임의적으로 가, 나, 다라고 입력해 보겠습니다. 이제 각각의 버튼들을 하나의 그룹으로 묶는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아톰에서 마우스 오른쪽을 클릭하여 스타일 속성을 선택하게 되면 항목 속성이 그룹 설정 값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라디오 버튼의 그룹 설정 속성은 여러 개의 라디오 버튼을 그룹별로 구분하는 역할을 합니다. 처리 항목 순서가 가장 빠른 라디오 버튼의 그룹 설정 속성을 체크하면 실행 모드에서 해당 라디오 버튼이 기본적으로 선택됩니다. 만약 그룹 설정을 지정하지 않으면 라디오 버튼에 대한 각 그룹을 구분할 수 없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게 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설정 값은 실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될 값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입력한 버튼명과 동일하게 지정해 주어도 되고 간단하게 각각 1, 2, 3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행 모드로 전환하여 라디오 버튼이 어떻게 동작할지 확인해 보면 3개의 버튼 중 하나만 체크하여 입력할 수 있도록 기능이 구현된 것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데이터 입력 도구 그룹의 마지막 아톰인 체크박스의 아톰의 스타일 속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체크박스는 항목을 구성하는 속성들을 여러 개 선택하는 경우 주로 사용하는 아톰이고 라디오 버튼과 달리 항목을 구성하는 속성을 선택하지 않거나 다중 선택이 가능합니다. 화면을 통해 보시는 것처럼 체크박스도 총 3개로 구성해보고 각각 A, B, C로 입력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체크박스의 아톰에서 마우스 오른쪽을 클릭하여 스타일 속성을 열어보면 라디오 버튼의 스타일 속성과 조금 다른 것이 설정값에는 모두 선택과 선택안함에 해당하는 각각의 입력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해당 체크박스를 체크하였을 때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될 값을 모두 선택에 입력하고 체크되지 않았을 때 저장될 값을 선택안함에 입력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체크박스의 설정값을 입력할 때 동일하게 입력할 수도 있지만 데이터베이스에 다른 값이 저장되도록 임의로 입력해 보겠습니다. 모든 설정이 완료되었으면 실행 모드로 전환하여
속성이 지정된 체크박스 아톰이 어떻게 동작하게 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클릭하여 선택의 여부를 결정 지을 수 있고 다중 선택도 가능하며 아예 선택을 하지 않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런 기능은 관심 분야와 같이 여러 개를 선택하거나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는 경우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데이터 입력 도구 아톰군의 모든 아톰들의 스타일 속성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럼 스크롤 설정 도구 그룹, 스크롤 묶기 아톰의 스타일 속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날짜 입력란, 콤보박스의 아톰을 미리 화면에 구성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행위 일련 번호를 자동으로 표시해주는 행번호 표시란을 날짜 입력란 좌측에 그려 넣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개의 아톰을 모두 선택하여 스크롤 묶기 아톰을 클릭해서 기능을 구현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 스타일 속성을 선택해서 스크롤과 관련된 속성을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보이기 속성과 입력 속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이기 속성 항목에서는 프로그램 모듈 화면상에 표시되는 행수를 선택할 수 있고 전체 행수를 통해 총 입력하고자 하는 행을 넉넉하게 설정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입력 속성의 행번호 자동 부여가 체크되어 레코드를 입력할 때마다 자동으로 행번호가 순차적으로 증가할 수 있도록 설정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실행 모드로 전환하자마자 8개의 행이 나타나고 우측의 스크롤을 사용하여 총 20개 행으로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동으로 20번까지 행번호가 부여된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데이터 조회 도구 그룹, 검색창 아톰의 스타일 속성에 대해 함께 보겠습니다. 검색창을 일정한 크기로 그려주고 마우스 오른쪽을 클릭하여 스타일 속성 메뉴를 선택합니다. 검색창 아톰의 스타일 속성은 속성 설정, 보이기 속성, 행 속성, 열 속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선 검색창 아톰은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검색했을 때 보여주는 공간이므로 불러올 데이터를 먼저 설정해 보겠습니다. 추후 설명할 데이터 속성을 활용해서 설정할 수도 있지만 이 시간에는 상단에 있는 DB 관리자 메뉴를 이용해서 간단하게 지정해 보겠습니다. DB 관리자라는 창이 나타나고 현재 접속되어 있는 DB 테이블이 좌측에 트리 형태로 나열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테이블 중 앞서 실습하는 강좌에서 함께 생성해본 나의 맛집 등록 테이블을 선택하면 테이블을 구성하고 있는 필드들을 창의 우측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필드들 중 검색창의 항목으로 구성하고자 하는 필드를 선택하여 드래그 앤 드롭하여 간단하게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항목으로 지정됨과 동시에 저장되어 있던 데이터도 자동으로 끌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능 버튼 아톰을 선택하여 저장된 데이터를 검색하는 기능을 하는 검색 버튼도 구현해 보았습니다. 그 다음 실행 모드로 전환해서 검색 버튼을 누르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어 있던 데이터가 보여지고 좌우, 상하 스크롤로 모든 데이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다시 편집 모드로 전환하여 검색창의 스타일 속성을 통해 섬세하게 기능들을 수정하거나 추가해 보겠습니다. 속성 설정의 즉시 실행은 방금 구현한 검색 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프로그램 화면이 실행될 때 자동으로 검색을 실행하여 그 결과를 검색창에 표시하도록 설정하는 속성입니다. 그 다음으로 블록 검색은 기본으로 설정되어 있는 속성인데 검색한 데이터가 많은 경우 DB 서버에서 검색된 데이터를 60개 단위로 즉 블록 단위로 전송하도록 설정해주는 속성입니다. 그 다음 속성인 항목 정렬도 기본 설정으로 지정된 속성으로서 프로그램 화면이 실행될 때 검색창 상단에 항목명을 표시하는 영역에 적용된 정렬 방식으로 표시하는 설정입니다. 실행 모드로 전환한 후 상호명 항목 영역을 클릭하면 기존 데이터가 오름차순, 내림차순으로 자동으로 정렬되는 기능이 적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글뿐만 아니라 영어, 숫자도 동일하게 정렬 방식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체크 삽입 속성은 각 행의 첫 번째 셀에 체크박스를 삽입해 사용자의 선택을 입력받을 수 있는 기능을 담당합니다. 이처럼 실행 모드로 전환하면 각각의 레코드를 선택할 수 있게 체크박스가 삽입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볼 수 있었던 예로는 쇼핑의 장바구니에 있는 상품을 선택적으로 결제할 수 있는 기능을 검색창의 체크 삽입 속성을 사용하여 구현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다중선택 속성은 체크 삽입과 유사한 기능으로 실행 모드에서 커서가 위치한 행을 한 개가 아닌
다수의 행을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해주는 속성입니다. 다중 선택을 선택한 후 이 속성이 어떤 기능을 구현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실행 모드로 전환하여 모든 데이터를 불러오고 윈도우즈 환경에서 다수의 파일을 선택할 때처럼 컨트롤 키와 쉬프트 키를 사용하여 다수의 행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작동 표시 감춤 속성은 실행 시 불러올 데이터가 많을 경우 현재 작업이 진행 중임을 알리는 표시가 보여지는데 이 속성을 선택하면 보여지지 않게 됩니다. 다음은 행 분리색 속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속성은 행과 행 사이를 구분하기 쉽도록 배경 색상을 넣어주는 기능으로 예를 들어 홀수 행에는 흰색, 짝수 행에는 하늘색이 번갈아 나타나도록 지정하는 속성입니다. 행 구분선 속성도 동일하게 행과 행을 구분 짓기 용이하게 표시해주는 속성입니다. 기본적인 속성으로 지정되어 있고 행 간 구분을 명확하게 해주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열 구분선은 행 구분선과 유사하게 열을 구분하기 위한 선을 표시해주는 속성입니다. 지정하게 되면 열과 열 사이에 옅은 점선이 추가됩니다. 그리고 자동줄 바꿈 속성은 검색창에 조회하고자 하는 항목들이 많은 경우 한 행에 모두 표시하여 스크롤 기능을 사용하지 않고 다수의 행으로 표시하도록 설정하는 속성입니다. 이 속성을 선택하면 다수의 항목이 총 2줄로 구성되도록 변경될 것입니다. 속성 설정의 마지막 속성인 헤더 감춤은 현재 항목명들이 표기된 부분을 헤더라고 하는데 헤더를 검색창에서 보이지 않게 하고 검색된 데이터만 조회하고자 할 때 이 속성을 지정하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검색창 아톰의 속성 설정에 대해 모두 다 알아보았고 다음으로 행 속성 항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헤더 높이와 행 높이를 조절하는 속성으로 초기 크기에 비례하여 퍼센티지 값을 입력하여 조절할 수 있습니다. 헤더의 높이와 행의 높이를 각각 사용자의 기호에 따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열 속성의 고정열 개수는 스마트폰에 해당 프로그램 모듈을 배포한 후 확인할 수 있는 기능으로 상하 또는 좌우 스크롤을 사용할 경우에도 화면에 고정으로 표시될 항목들 설정할 수 있는 속성입니다. 이렇게 하여 데이터 입력 도구 그룹 아톰들과 스크롤 묶기, 검색창 아톰의 스타일 속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상으로 이 강좌를 통해서 비교적 사용 빈도가 높은 아톰들의 스타일 속성에 대해 학습해 보았습니다. 어떠셨나요? 각각의 아톰은 해당 기능과 목적에 맞게 무수히 많은 속성들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 속성을 사전에 잘 학습하면은 C, 자바 등과 같은 프로그램 언어로 구현할 수 있는 아주 고도화되고 섬세한 기능들까지도 이처럼 간편한 아톰의 속성 설정만으로 구현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데이터베이스 개념 및 앱 프로그램과 관계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